자, 2번 갈게요. 요건 저 같이 할 거고, 문제는,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자, 표 2에서 과일별 총개수 H3에서 H11. 진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 눈길을 한번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상자 단계수 여기네요. 범위에 있는 데이터. 또 나누어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나머지, 여기 상자 나머지에 표시하시오. 계산해서 표시하는 얘기고,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 값이 4라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 int mod m% 연산자 사용. 내용 이해되세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상자라고 하는 개념은 문제에서 있습니다. 여기가 요걸 나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에 이제 int 함수도 있고 하니까 몫을 구하는 방법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두 수를 나누고. 그거 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파인애플이 현재 지금 329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상자당 25개씩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몇 상자가 나오죠? 그게 상자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뭐라고요? 몫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가. 두 수를 나누면 되잖아요. 나눠서 몫이 상자 수가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과 그다음에 나머지 계산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두 수를 나눈다. 여기 수, 여기 수. 그러면 여기 두 수를 나눈다는 수식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동 치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될 구조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 절대만 그러면 고민하면 된다. 그러면 이꼴 총 개수 나누기 상자수 하면 지금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회계 표시 형식이라서 소수점이 안 나타나는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그런 건데, 만약 표시 형식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13.16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자, 회계 표시 형식이라서 일단 드래그. 이렇게. 요 값에다가 요게 이제 실수값이잖아요. 물론 표현되어 있는 건 회계 표시 형식이지만 뭐 정수값만 표시하면 그게 몫이라고, 몫이라는 의미다 했죠. int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좀 어렵습니다. 뭐 어려워도 해야 될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상자값을 표시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문제? 그 옆에 가로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그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상자값, 상자수라는 값에다가 가로가 뭐? 가로라는 문자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n%, 문제 n% 연산자 사용하라 그랬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되고, 가로 닫고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그냥 읽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느냐고,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읽어 나간다고 알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물리학 공부를 합니다. 물리학 책을 펼치고 읽어 나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니까. 밑바탕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로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나머지 값이 나타나야 된다죠.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mod라는 함수가 있죠. mod. 자, 그럼 수정하러 갑시다. 요 현재 데이터에 연결되어서 나머지 값이 나타나야 된다. 자, 나머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다. 가로 열고. 넘버
피재수, 여기서는 총 개수에 해당될 거고, 콤마, 그다음 디비전.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I3셀, 여러분들 사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화면 사항은 I3셀을 선택하러 클릭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I자 모양은 커서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런 흰색 십자가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위치를 이동시켜서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흰색 십자가 포인트가 나타나면 클릭, 아무거나. 그리고 방향 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주소를 선택. I3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일단 여기까지 엔터 하면 담고 나면 한 개쯤, 네 개 남겠네요. 4개. 파인애플 담고 나면 그게 나머지가 되겠죠. 25개씩 남들어 있으니까 25 빼면 4개가 남겠네요.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에 뭡니까? 현재 값에다가 뭐가 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자, F2 수정 상태에 가서 연결 쌍따옴표에 가로 닫고 쌍따옴표. 조금 어려운 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통계 1로 가겠습니다. 통계 1. 교재 91페이지.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셨죠? 최종적으로 3명이라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 sum if count if average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했으니까 함수명을 다 아셔야 골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미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 찾았어요.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조건 뭐 있어요? 표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문장, 자, 아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이제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있는 게 문장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반대는 뭐죠? 이 문장의 반대는 직급이 대리이다죠. 그럼 기호로 표기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그러면 아니다라는 건 이 꼴 대신에 뭘 쓰면 되죠? 같지 않다라는 이걸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조건입니다. 아니다. 대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아니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다나 아니다나 별 차이가 없는데 되게 힘들어 또 하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잠깐만요. 규칙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합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꼴은 생략합니다. 조건에서 이 꼴은. 자, 어찌됐든 아니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원수라는 표현이 있었죠. 즉 개수기 사람을 개수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개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count if.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기본적인 내용이 잘 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는 거죠. 아, 저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빈 셀 선택하시고 이꼴. 자, count if 함수를 써야 되고 가로 열고 조건만 나열하면 개수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 직급이 죄송합니다. 직급 범위 내에서 찾는다.
그다음, 자, 만약에 자, 조건이 이거였다고 합시다. 직급이 대리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쌍따옴표의 대리, 이렇게 연습을, 실습을 해오고 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요 조건의 형태에서 뭐가 빠진 거냐면 사실은 이 꼴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이 꼴은 거의 일반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꼴은 생략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연산자를 생략하면 문제의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자는 생략하면 이건지 저건지 모르니까 나머지 연산자는 다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이 꼴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반대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이 꼴 대신에 뭐 요걸로 바꿔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요건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서 위치 이동하셔서 가로다. 그러면 그럼 요 현재 이 숫자 값 뒤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명자를 붙여야 된다.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데이터 연결 문자명 직접 입력 쌍따옴 빈부서 처리 그리고 엔터. 표 2로 가겠습니다. 시험에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한 3분 들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자가 모두 80이라는 건 한 문장이잖아요. 그 문장을 풀이하면 커뮤니케이션이 80 이상이나 문장 하나와
회계가 80 이상이나 문장 하나와 경영 제작이 80 이상이나 문장 3개로 나누는 거죠. 그걸 3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조건이 3개 보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맥에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걸 보고 이것들은 다 AND 조건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그리고 조건 2개까지 맺지만 이제 3개죠. 거기에 대한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 개수가 하는데 카운트고 조건이 달렸으니까 if고 조건이 몇 개? 3개. 그러면 count if 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걸 고르는 방법은 함수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천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count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값 순서 상관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범위 내에서 콤마 첫 번째 조건값 80 이상이라는 것 쌍따옴표 묶어야죠. 두 번째 조건 회계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값 80 이상이어야 콤마 경영 전략 범위 내에서 콤마 80 이상이어야 한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 필요하면 뭐 명자를 붙이세요.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다고. M% 연산자. 우리 1번에 명자 안 붙였나요, 그러면? 붙였죠. 죄송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부터 갈게요. 동그라미 5번. 자,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함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정리하세요. 저는 요점만 딱 잡아드릴 테니까. 자, 일단 라운드 다운은 앞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STDV는 무슨 함수라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함수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문제 내용에 어느 부분의 표준 편차,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 그러면 셀 선택하시고 이꼴 표준 편차 계산하는 함수가 stdev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가 필요한데 생산품 C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상상이 되시면 굳이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응? 이 값이 그냥 적었는데 이 값이 숫자 값은 나오겠다고 그게 상상이 되시면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여기에 대해서 라운드 다운 내림 처리하셔야 되겠구나. 라운드 다운 이 숫자 값 어쨌든 가로 안에 있는 이게 계산이 되면 숫자로 나오겠죠. 콤마 자릿수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서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 그러면 1 틀리면 수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6번으로 갈까요? 마무리 되셨나요? 자, 6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자, 여기 문제에서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표현도 있고 3위 점수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이게 우리 주어진 함수를 배울 때의 표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주어지는 이런 내용과 주어진 함수를 바탕으로 이걸 해석을 달리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천이 두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3위 점수 다르게 해석하면 세 번째 높은 점수 되겠죠. 문제 내용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걸 주어진 함수로 바꾸면 세 번째 큰 값이라고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꿉니까? 라지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라지라는 함수잖아요.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 됐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3위 점수. 자, 이권.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함수를 끄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시험은 되게 불친절합니다. 뭐 매뉴얼상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잘 안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라네요. 그다음에 라지 점수 범위 내에서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점수 범위 콤마 K 몇 번째 3 세 번째 3위 점수 3등이라는 얘기죠. 3등 점수 이런 얘기죠. 엔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95라는 숫자 뒤에 점이라는 데이터를 연결시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M% 연산자 연결할 데이터 문자점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위에 있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여기도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으니까 한 3분 드릴 테니까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 다 하셨나 보군요. 자, 홈런이 40개라는 조건 찾았죠. 그 다음 무슨 계산? 삼진의 평균 계산을 했죠.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서 어떤 함수를 골랐어야 됩니까? 평균 조건 한계, average if라는 함수 사용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판단. 그리고 이제 형식도 알아주셔야겠죠. 작성을 하려면. 거기까지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average.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가로 열고. 자, range. 조건 값을 찾을 겁니다. 홈런 범위 내에서. 홈런 40 이상. 쌍따옴표 묶게 됩니다. 마, 홈런. 그 다음.
평균 구할 범위. 삼진의 계산, 평균을 계산하겠다. 삼진. 하나하나씩 잘 해 나가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지금. 그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성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런 수학적인 어떤 성향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통계 20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개 안 했는데요. 안 하는 건 다음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교재 94페이지 펼치시고. 자, 밑에 있는 5번부터 볼게요. 5번. 5번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계시다 그러면 잠깐 스톱.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금액 표에서 수금액이 범위 쭉 따라가 보시고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근이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시오.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되시죠? 오케이. 이때 카운트와 n% 연산자를 사용하라. 저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금 건수 이퀄 카운트 가로 열고 어디를 범위 설정해야 되죠? 수금액이 존재하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요? 일단 이렇게 선택하면 해봅시다. 자, 가로다. 그러면 카운팅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의 알리니까 3이라고 표시할 거네요. 맞네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 함수의 특징. 예? 그리고 건을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 값에다가 연결 문자 데이터 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3권, 3권, 3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혹시 이거 셀 범위 선택해야 되지만 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값은 얼마죠? 3이죠. 네? 그냥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방식과 이 방식 차이점 뭡니까? 이거 범위가 들어가서 빈셀이 들어간 거고 빈셀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건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3이잖아요. 이것도 3이고. 그럼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함수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수금 내역이 존재하는이라는 이야기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그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비어있는 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내용까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 번째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이 방식은 틀린 방식이에요. 이 문제 내용에 따른. 실제 저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해도 됩니다. 실제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애라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이런 게 시험이다. 되게 지저분하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위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으로 가 6번 갈게요. 6번은 함수면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6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 3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 그냥 그 카운트 플랭크에 의미만 하시면 되니까 빈셀 공간이니까 자, 주어진 범위가 아마 요만큼이었죠. 여기서 비어 있는 거, 즉 x는 결석이니까 비어 있는 게 뭐라고요? 빈셀이 출석이라는 의미죠. 됐습니까? 뭐 그 정도 내용 파악하실 것을 거고 그러면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파악하면 된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카운트 블랭크이다. 바로 열고 범위 설정. 자, 익숙해지면, 요게 엔터 치면 숫자 값이 나올 거다라고 머릿속에 상상. 그리고 숫자 값 데이터 연결. 그리고 해라는 문자 데이터 연결.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단계 단계 밟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함수 2개만 더 할 겁니다. 오늘.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해서 쉬운 것부터 할 겁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도 한 3분 드리죠. 5분 드릴게요. 타이핑 소리가 안 들리고 보니까 웬만큼 했나 보군요. 자, 문제 내용 파악합시다. 일단 라운드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반올림의 진화 함수다. 에브지 이플스는 무슨 함수인지 판단되시죠? 처음 나왔나요? 서미플스를 했으니까 카운트 이플스다 했고.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성별이 여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기와 가장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면서라는 내용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AND 조건입니다. 2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평균 에버리지 조건 달렸네. if 2개 이상 S. 그럼 에버리지 if 순환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군요. 이퀄 에버리지 equals. 자, 주의점 뭐라고요? 예산할 범위가 앞에 와야 돼. 성과급의 콤마. 엔드 조건이니까 조건은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따라갈게요. 자,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성별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문자 데이터 직접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직접입니다.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위 범위, 콤마 조건 값 과장 바로 닫고 여기 2개 합쳐놓으면 이제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과장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친절하게 나 가장 이렇게 넣으면 그냥 여가장이라고 하시면 여자 가장. 뭐 이렇게. 요즘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냥 과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반올림하라 그랬죠. 어디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숫자, 자, 그러니까, 이게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이게 숫자 값은 눈에 보이고 인지가 된다면 되게 좋은 거란 겁니다. 굳이 나가서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잘 안 되시면 나가서 확인하고, 이 에브지 플스가 숫자 값 400 얼마구나. 라고 판단 내리고, 그 다음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 처리하겠다. 라운드 바로 읽고, 평균값에 대해서. 자릿수 마이너스 4. 천의 자리니까 일시 100천 마이너스 4. 틀리면 수정.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보시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많은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것보다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왼쪽 편에 1번. 같이 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자, 표 2에서 성진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순위 구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등수 구하는 함수 랭크. 그래서 밑에 보니까 랭크가 아니고 랭크점 EQ네요. 랭크점 EQ를 통해서 등수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1위, 2위, 3위는 결성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라는 문자로 결성 F3에서 F12에 표시하시오. 내용 파악하시죠? 내용은. 뭐 함수 작성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표시해야 된다고요? 결성값을 표시하고 공백값을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게 이제 전체 맥락이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는 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어떻게 수식이 작성될지를 모르겠으나 여기 작성되는 수식의 형태는 다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다르게 나와요? 전혀. 아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상대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팀별 등수 순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무슨 함수 통해서?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읽고, 넘버. 자, 무슨 데이터를 기준으로 등수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판단이 안 쓰면 다시 문제를 읽어보시고 성점을 기준으로. 각 팀의 성점. 아까 개별 데이터라 했잖아. 각 팀의 성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팀의 성점이니까.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머리가 생각 안 드세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주소가. 상대 참조, 콤마. 그 다음 RF 전체 자료라고 그랬죠. 자, 앞에 봅니다. 또 앞에 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를 이 3을 선택하려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전체 데이터니까. 네? 그런데 지금 I자 모양이니까 셀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드래그 동작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범위 설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니요. 밑에서부터 위로도 가능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도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분명히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 또 다른 방법을 그때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기억을 다 못 하실 거니까. 하나하나씩만 해가면서 계속 확장을 시킵시다. 자, 그 다음.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잘 알다시피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치를 사용한다는 이 범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고정해야 한다. 무슨 주소? 절대참조. 주소 형태의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그래서 절대 참조 형태로 표시. F4부 들어가요. 콤마.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정렬 방식을 했죠. 어떻게 등수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요? 라는 내용은 어떻게 판단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인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자, 성점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까? 많은 게 1등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적 값을 1등을 취급하니까 많은 성적, 높은 성점을 해서 낮은 성점 수는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판단하는 거, 자, 제로. 그러면 그게 제로. 바로 닫고 엔터.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뭐 똑같은 값이 없는 이상은 뭐, 등수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일 먼저 순위를 구한 거죠. 성점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됩니까? 1위입니까? 2위입니까? 3위입니까? 물어보면 되죠. 예? 등수값이 1입니까? 물어봐주고. 등수값이 2입니까? 물어봐주고. 등수값이 3입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몇 번을 물어보고? 세 번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이꼴 1입니까? 이꼴 2입니까? 이꼴 3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세 번을 물어보니까 일이 귀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순위값이 3 이하입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1, 2, 3이라는 등수를 가진 팀들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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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라고 대답하겠죠. 나머지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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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우리는 문제 내용에서 true라고 했을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1, 2, 3에 대한 true라고 값을 때 결성 진출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문장에서, 문제에서.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백 문자, 그러니까 false일 때 공백 문자 표시한다 했죠. 그럼 true일 때 결성 진출, false일 때 공백 문자 표시.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쉽지가 않죠. 오늘 했으니까.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되는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if 함수. 자, 그 다음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를 작성을 하다 마법사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꼴 1, 뭐 이런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을 때 오른쪽에 true, false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흰색 입력란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든 형태로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범위 설정해 놓은 이 내용은 오른쪽에 true, false가 나오는 거 맞죠,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 충분히 가능하죠. true, false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이 콤마 value if true 이때 뭐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직접 입력.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하라. 그리고 바로 닫고 엔터. 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내용인데 어찌됐든 if 함수의 구조가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내일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은 함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우리, 엑셀 파일들 중에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어.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쪽으로 지금 현재 선택된 게 함수 쪽이죠. 앞쪽으로 나갑니다. 앞쪽으로. 함수 파트에서 앞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복사 붙여넣기라는 시트 명이 보일 겁니다. 자, 복사해 왔어요. 일단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냐면 오늘 내일에서 이 함수 수식 파트 우리 교재 69페이지 펼쳐 놓으시고